안녕하십니까. 안세계법인의 박인종 회계사입니다. 오늘 이제 608강은요. 상속세 세무조사의 쟁점 12호이냐고 실제 노후에 우리가 어떻게 상속작전을 전략을 취할 것이냐 뭐 이런 얘기인데, 간단하게 보면 60세 정도부터는 이제 10년 단위로 분할 증여해라. 왜냐하면 합산 단위가 10년이기 때문에 적법 신고해야 나중에 그 상속재산이 양도할 때 취득 원가로 인정이 된다. 선징의 공제인 배우정지 6억을 잘 감안해라. 상속공제 5억 플러스 5억 플러스 금융상속공제 2억 이렇게 해서 12억까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상속재산이 많이 증가했기 때문에 가격이 다들 이것보다 오버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가업이 있는 집은 상속공제액에서 500억인데 이게 1000억으로 올라갈 것이다. 뭐 이런 걸 이제 감안하면 되겠다. 이런 얘기죠. 이것은 우리 안세행전을 9월 21일자에 내지에 원전이 이렇게 있어요. 원전 쫙 보시면 되고, 출력해 놨으니까 한번 보십시다. 자, 첫째 이제 이 상속세는 조사 이유가 다 다른 법인세나 소득세 같은 경우는 자진 신고에 의해서 확정이 되는데, 상속세는 납세에 자진 신고가 있다 하더라도 그 과세관청이 상속세에 대한 세무조사를 완결해야만 종결되는 그런 세금이다. 그건 증여세하고 똑같죠. 전에 한번 강의를 했었죠. 605강에서. 그럼 대상자는 이제 부자의 사망 상속인데, 뭐 소득이 재산이 적은 분들이야 뭐 상속세 공제금액 이하이기 때문에, 면세금액 이하이기 때문에 상관이 별로 없는데, 요새 이제 그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바람에 상속재산 가액들이 많이들 해당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신고할 수 있는 가족들이 많이 폭증을 했다. 그런 얘기죠. 조사 범위는 돌아가신 분의 과거 10년 정도, 뭐 그보다 이상인 경우는 있는데, 모든 금융계좌를 다 대상을 해서 추적을 해가지고 합산을 해봐요. 어떻게 썼는지, 실제 어떤 돈이 있었고, 어떻게 변동이 됐는지, 대상 변동 현황을 모두 다 추적해서 본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상속작전을 짜려면, 이제, 나이 40, 50대까지야 뭐 자녀들이 아직 어리니까, 미리 선징을 할 수는 없고, 그렇겠지만, 60세 이상 되면 자녀들도 이제 성장을 해서 어느 정도 이 자기 직분과 자기 직업을 가졌으니까 이제 작전을 써도 돼요. 그래서 건강장수 100세를 감안해서 60대 한 번, 70대 한 번, 80대 한 번, 90대 한 번 이렇게 하면은 4-5번에 걸쳐서 분할 증여를 해서 상속재산을 좀 분산해 가지고 상속세 세율이 이렇게 다당계 누진세로 올라가는데, 이걸 분산하면 낮은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으니까 유리할 수가 있다. 그런 얘기죠. 5번째로 이제 적법 신고를 해야 된다. 상속세에 대해서 시가나 기준시가, 법정 평가율 적법 신고한 경우만 상속 신고 금액이 신고 금액 해당 재산의 취득원가로 인정이 되기 때문에 나중에 양도할 때 양도세를 절감할 수가 있다. 신고하지 않으면 인정이 안 돼요. 그래서 신고한 그 신고소산의 금액대로 그대로 취득원가로 인정이 된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 상속을 공제금액을 활용해야 되는데, 기초일괄 공제가 5억이고, 배우자공제 5억인다. 배우자는 이제 자기의 법정 지분만큼 상속받은 금액을 그대로 공제할 수가 있는데, 5억에서 최대 30억까지 공제 가능하다. 그런 얘기고, 여기다 금융자산 상속공제가 20%인데 최대 2억까지니까 많으면 이제 5 플러스 5 플러스 2억 해서 12억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다음에 이런 상속까지 가는 경우를 이제 예방하기 위해서 사전 증여를 아까 10년 단위로 한다고 그랬죠. 10년 단위에 대해서 일을 할 때 어떤 걸 하느냐. 현재 소득 발생을 하고 있는 재산이나 저평가 재산을 먼저 증여하는 것이 낫다. 특히 소득 발생 재산은 소득세를 내고 나서 나중에 상속 증여할 때 또 증여세를 내야 되게, 상속세를 내야 되기 때문에 이중과세를 억제하기 위해서 미리 소득 발생 재산을 선증여로 넘겨놓으면 그냥 증여세 한 번만 내고 그다음부터 소득세는 자녀한테 내니까 이중과세는 안 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보통 이제 사전 증여를 통해서 하고, 최종에 자기가 죽기 전에 재산은 20억 정도 내외로 남겨놓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가업상속, 중소기업에 대해서 가업상속 해주는데, 현재 매출 5천억에서 1억까지로 중소기업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고,
또 그 가액 평가액도 이제 500억까지인데 1,000억까지로 공제 확대를 현재 하고 있어요. 물론 이렇게 상속재산, 가업상속재산의 공제가 유지되려면 고용 유지 조건, 사업 동질성 조건, 자산 유지 조건 등 여러 가지 사후 조건이 있는데 이런 것도 완화하게 개정이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업상속에 대한 요건이 완화되면 가족 내에 가업이 있는 가족들은 상속 공제 금액이 커지기 때문에 상속세 부담 없이 가업을 승계받아 가지고 안정적으로 경영할 수가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가 되는 것이죠. 그다음 이제 재차 상속도 고민해야 된다. 왜냐하면 이제 어떤 배우자 한 명이 돌아가시고 다시 또 다른 배우자가 돌아가실 때 10년 내 돌아가시면 이제 1년 내 돌아가시면 100% 공제 금액을 다 이제 없다고 해주고 이렇게 10%부터 90%까지 단기 상속 공제 금액을 빼줍니다. 왜냐하면 이 상속에 또 상속세를 내면 이제 이중과세가 되니까 이게 10년 내까지는 90%에 공제해주고 10년이 지나면 그때는 이제 다시 합산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 이제 부모님의 재산이 균등하게 소유할 때가 가장 상속세가 낮게 나와요. 왜냐하면 이제 높게 차이가 있으면 높은 상속세를 묻는데 비슷하게 낮으면 이제 낮은 상속세를 두 번 따로따로 물으니까 더 확실히 균형하게 소유할 때가 상속재산이 가장 세금이 적게 나올 수 있는 합법적 방법이다. 그런 얘기죠. 마지막 10번째로 급한 경우가 생겼다. 건강학과 부모님이 그럴 때는 이제 위급 시에 비상속인은 이 손주를 통해서 상속을 미리 증여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손주나 이런 상속인이 아닌 사람들은 5년 내에 합산하는 것이지 10년까지 확장되지 않기 때문에 급할 경우는 이제 금방 이제 5년 내에 돌아가실 가능성이 있으면 손주를 통해서 분산하면은 좀 더 나을 수 있다. 물론 이제 손주한테 증여를 하면은 이제 세율이 기본 세율에다가 30% 할증되는 건 있지만 그 두 번, 그러니까 할아버지의 자녀한테 갔다 그다음 손주한테 가는 두 번의 상속세를 한 번으로 줄일 수가 있기 때문에 한 번 할증과세를 내는 것이 더 적합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상속세에 대한 세무조사 쟁점이 12요일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쭉 들어가면서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인종 회계사였습니다.